네, 안녕하세요. 선일기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렇게 슈퍼챗에서 이렇게 후원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이제 예온8630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자주 올린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 올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화요일이고요. 한 4일 정도 일하면 주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폐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보면 수치가 참 심각한 상황이죠. 국세청의 통계에도 따르면 2024년을 봤을 때 뭐 23년 말 집계로 포함된 것인데 개인 법인 사업자를 합해서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 수가 100만 명, 이제 8,282명이 더 추가로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다는 것은 다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올해 말에 집계된 수치를 보면 2025년에는 더 많은 폐업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이제 폐업률도 전체 사업자 대비 약 9% 정도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이제 폐업자의 절반가량이 소매업과 음식점에서 나왔고, 두 업종이 전체 폐업자의 약 45%를 차지한 걸 보면 이 통계는 자영업자 중에서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고 있고 그 규모와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은 폐업만 늘어난 게 아니라 자영업자 수 자체도 감소하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4년 기준에 자영업자 규모가 약 565만 7천 명이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약 3만 2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영업자의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도 20% 아래로 떨어지는 최초의 해가 된 이후에 하락세가 계속 되고 있는 게 심각한 상황인 거죠. 즉 자영업자가 많이 생긴다는 문제가 아니라 생기기도 전에 빠르게 문을 닫는다는 것과 혹은 아예 자영업에 뛰어들지 않는다는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폐업이 많이 나타나는 업종을 보면 소매업, 음식업이 대표적인데,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폐업의 상위 5개 업종은 소매업이 약 30만 건이고, 서비스업이 22만 건이고, 음식점이 이제 15만 건이고, 부동산 임대업이 8만 8천 건, 도매업이 5만 7천 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폐업의 사유 중에 당연히 사업 부진이 가장 많았고 전체 폐업자의 약 50.2%가 이런 이유였습니다. 이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은 금융위기 직후 이제 처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수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고, 소비가 위축되고, 온라인의 전환이 가속도가 붙고,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또 금리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매 판매약 불변 지수가 2022년 2분기부터 3년째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폐업자 증가와 자영업자 수 감소와 그리고 특정 지역 집중 타격이라는 3중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인을 또 살펴보면 자영업 폐업이 증가하는 이유가 단순히 개별 사업자의 잘못이 아니라 문제가 굉장히 구조적이고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고물가와 고금리와 저성장 환경이 지속되면서 소비 여력이 낮아지고 있고, 이게 이제 골목상권과 소매업과 외식업 등에 직접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동시에 온라인 쇼핑과 배달앱 등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오프라인 자영업자는 경쟁 환경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통계에서 소매업 폐업률이 과거보다 높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연이어서 나타나는 임대료가 증가하고 인건비가 상승하는 각종 규제 변화도 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자영업의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많은 이들이 선택을 하지만 생존율은 낮습니다. 과거 통계에서는 자영업 10곳이 문을 열면 한 8곳에서 9곳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즉 자영업이 독립과 자유의 상징이라면 지금은 리스크의 불안정의 상징으로 많은 창업자들이 창업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또 해보면 과거 자영업자는 전통적으로 일자리의 창출의 한 축으로 여겨져 왔는데,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폐업률이 올라가면서 이 기능이 약화되고 있고, 특히 1인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자영업자의 약 71.9% 정도가 1인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고용을 또 창출하진 않죠. 그렇기보단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는 형태가 많아졌고, 이게 일자리 전체 구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창업을 하더라도 1인 영업으로 하니까 일자리 창출이 없어지고, 폐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고용시장에 또 유입이 되면서 그마저도 없는 일자리가 더 심각하게
일자리 공급은 없어지고 수요는 많아지는 현상이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또 AI 자동화로 수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영업뿐만 아니라 전체 일자리 구조에서도 기술 변화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은행과 IMF가 공동 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 경제에서 AI와 자동화 도입이 생산성을 높일 수는 있는데, 일자리 부문에서는 근로자의 약 51%가 AI 노출 위험군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에서는 6년 뒤에는 일자리 다수가 AI 및 로봇으로 대체 가능한 업무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죠. 이미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AI에 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영업 영역에서도 배달과 키오스크 무인 결제 등이 확대되면서 사람이 하는 일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죠. 여기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한 찜닭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자영업을 하시는 그런 사장님이 무인 키오스크를 들여서 직원 2명을 정리하셨다는 분들의 이런 증언도 있었고, 그런 걸 보면 심상치 않은 현상입니다. 일단 생각을 또 해보면 한국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와 저출산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고용시장 전반에서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인건비 상승 압력이 생깁니다. 소비 인구의 감소도 골목상권과 내수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정부와 공공기관은 자영업자 지원 예산을 확대해 왔는데 실제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이제 매출이 올라갈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자영업이 이제 살아나는 상황으로 만들어지진 않으니까요. 사실 이거는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것인데,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예산이 증가하더라도 진입이 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쟁이 완화되거나 재교육을 지원하는 등 근본 개혁이 잇따르지 않는 게 현실이고, 결과적으로 자영업의 생존 가능성이 낮아지는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죠. 사실 앞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자영업 폐업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보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압력이 여러 축에서 동시에 작용하고 있고, 이 흐름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자영업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사업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영업 내 고용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뜻으로, 과거에는 자영업이 직원과 이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형태의 나름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지만 지금은 1인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직원 고용은 없어지고 있죠. 이게 고용 기반이 약해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 중에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이런 업종은 경쟁이 또 과열되는 업종이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러한 업종은 고용을 많이 만들어내기보다는 생존 경쟁이 치열해져서 인력을 채용하기보다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일자리의 질과 양 모두 부정적이고요. 일단은 대한민국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동시에 소비 패턴도 바뀌고 있는데, 내수 중심의 자영업 시장은 젊은 층의 감소와 소득 정체로 성장 한계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 유지만 해도 대단한 거죠. 이 때문에 자영업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고용 형태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앞서 언급한 기술 변화는 고숙련과 이제 고학력 직업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반대로 저숙련 직업군은 더 빠른 위기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을 활용하는 직무는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직무는 값이 떨어지고 수요가 줄어드는 구조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일자리 전체 안정성 하락으로 이어지고요. 자영업 폐업 증가의 함의는 단순히 사업을 포기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경제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내수 경기의 힘이 약해졌고 기술 변화와 온라인 전환이 가속화되었으며 노동 고용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 변화 속에서 자영업자는 생존형 사업자로 전락하고 있고, 이분들이 가족을 부양하거나 고용을 창출하는 주체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자영업과 일자리는 전환기 바로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영업자, 폐업자가 100만 명이 넘어섰다는 사실은 단순한 통계 이상이고, 이건 자영업 모델이 작동하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현실의 반영이고, 동시에 미래의 고용 환경이 전과 다르게 바뀌고 있다는 경고이죠. 각자 도생의 시대에 다들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면서, 모든 자영업자분들도 이 어려운 시기 문제를 잘 타개 나가시기를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